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나요? 아유, 마이크에 저기 블루투스로 한 와이파이 해킹이 들어가지고 또 끊어졌네요, 강의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새로 장만한 마이크 블루투스 갖다가 했더니 해킹이 들어왔네. 다음부터 유선으로 해야 하는가 이거. 이게 다시 이제 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징기스칸이 어떻게 저기를 하냐면, 이게 옛날 해상왕 장보고도 그걸 먼저 장보가 그걸 했었고, 그렇다고 징기스칸이 해상왕 장보를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저걸 해요. 알다시피 초기의 몽골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나라고 돈이 없어요. 첩보 조직을 가동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떡하냐, 근데 거의 돈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그 정보를 해서 돈을 겁나게 벌어들여요. 자, 어떻게 저걸 하냐면, 보통 다른 몽골에 있는 다른 여러 부족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조건 약탈을 해요, 그냥. 얘네들은 무조건 약탈해. 근데 징기스칸은 어떡하냐, 이제 초원길을 이제 상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나가야 돼요. 초원길을 지나가려면 상인들이 이 약탈을, 이 호위병사를 데리고 다니고 해도 약탈을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징기스칸하고 그때 이제 이게 밀약을 어떤 소수 몇 개 상단들하고 밀약을 해요. 내가 너희를 보호를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그 상대방 그 상단들도 경쟁 업체 상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 경쟁 업체 상단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털어요. 징기스칸이. 근데 보통 상단들은 초원이 원체 넓으니까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몰라. 얘네들도 이제 마적이라고, 말 타고 다녀서 산에 있는 이렇게 도둑놈을 산적이라고, 바다에서 도둑질놈을 해적이라고, 이제 이 초원 같은 평지에서 말 타고 다니면서 강도질하는 놈들을 마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마적이 쉽게 말하면 징기스칸이, 그 당시에는 마적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징기스칸하고 이제 미락을 맺어요. 소수 상단하고. 그럼 소수 상단들한테 미락을 맺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를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 대가로 나한테 정보를 달라고 해요. 다른 부족 같은 정보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요구를 안 쳐. 근데 징기스칸은 그걸 요구를 해요. 내가 너희 상단들을 보호를 해줄 거니까, 이제 보통 그걸 갖다 처음에 상단 쪽에서 그걸 갖다 제안을 했다가, 이제 다른 상단에서 안 먹히고 이제 징기스칸이 괜찮으니까 하니까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공짜로 첩보 조직을 가동한 거예요. 근데 공짜를 넘어서 오히려 수익이 이제 어떻게 수익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게 나중에 이게 다 이제 무기를 이제 사들이는데 그 돈이 다 그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사서에 났네. 초기에 몽골이 그냥 조그만 부족이에요. 국가도 아니야, 그냥. 그냥 이렇게 털어먹는 부족이고, 양이나 키워먹고, 그냥 얼마 인구도 안 되는 약한 부족이, 언제 다른 부족한테 먹힐 줄 모르는 약탈당하기 항상 위험에 빠진 부족인데, 근데 그 당시에 징기스칸이 이제 이 길을 도와줘. 근데 징기스칸의 부족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전사들의 숫자가 적은데, 얘네들이 겁나게 용감해. 겁나게 싸움도 잘해. 왜냐면 징기스칸이 능력 위주로 모드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전투 능력이나 이런 병술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부족보다 한 개인의 전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 숫자는 적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징기스칸은 그 미래가 뭐예요? 상단들을 보호를 해주는, 이 초원을 지나가면 다른 부족들이 이게 약탈을 못하게, 상단들을 그 초원을 지나가는 동안 이게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전사들이 가가지고 보호를 해줘. 여기 여기 이쪽 넓은 초원을 지나가는 동안. 그 대신 대가를 뭘로 받냐? 상단들로부터 그러면 호의, 이런 그런 걸 안 받아요. 정보로 받아요.
이제 저기 상단 장사꾼들은 전 세계로 다 뿌리가 뻗어 있기 때문에 정보망이 다 이게 연결이 돼요. 근데 상단 입장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정보인데 이게 저기 국가적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의 생사하고 연결이 되는 정보들이 있어요. 생사하고 정복하는 데 있어 엄청 유용한 정보도 있어요. 근데 상단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는 정보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런 정보를 갖다가 징기스칸한테 해준 조건으로 초원을 갖다가 이제 저기 호의를 해줘요. 그럼 나중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냐면 상단 중에서 자기 이제 얘네들 상단지 자기 경쟁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경쟁 업체들이 없으면 좋지. 없어지면 좋죠. 그럼 자기네들이 저기 마진율도 높아지고 자기네들이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징기스칸 보고 정보를 줘요. 이번에 비단 한 적이 만피를 대규모적으로 옮기는 저기 상단이 있다고. 그 어디냐. 근데 걔네들 호위무사도 장난이 아니라고. 어떻게냐고.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그 장소와 때 그 루트를 갖다가 얘네들은 다 알기 때문에 서로 간에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길로 어떻게 가고 이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저걸 해요. 그럼 그런 데는 보통 이제 호위무사가 겁나게 붙기 때문에 저기 안 건드려. 이런 일본 저기 마족들이 잘. 왜냐면 마족들도 이게 싸우다가 자기네들 많이 죽으면 안 되니까 너무 이게 경비가 삼엄한 상단을 안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주면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저기 그걸 갖다가 알아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제 먼저 소수의 이제 저기 이게 병력으로 해가지고 애들을 막 이렇게 교란시켜. 그러면 거기 호위 무사 애들이 쫓아갈 거 아니야. 걔네들을. 그러면 그때 쫓아가는 때 그때 이제 본대가 와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그 상단을 덮치는 이제 그런 전술로 해가지고 그 이제 저기 비단이나 이런 비싼 물품들 있잖아. 쉽게 말하면 돈이지. 돈을 갖다가 겁나게 약탈을 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 돈으로 나중에 그 물품으로 나중에 이제 저기 무기를 바꿔요. 그 당시에 몽골의 무기가 굉장히 허접해요. 이게 지금 이게 그 당시에 몽골 무기가 굉장히 허접해요. 왜냐하면 문명 국가들은 금속이나 이런 저기 무기 체제가 굉장히 세련됐어요. 이게 발달이 되고. 근데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정착을 않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유목민의 특징이. 그럼 나중에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 문명 국가로부터 무기를 사들여야 돼요. 이제 안 그래도 전투력이 뛰어난 저기 몽골 이게 목이 베이냐. 몽골 저기 군이 무기 체제까지 문명화에 된 그 강철 무기나 이제 여러 저기 세련된 이제 그 저기 하여튼 거의 티탄에 가까운 그런 무기들을 이제 저기 다른 유목민들은 완전 차별된 이제 첨단 무기들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얘네들이 칼이나 뭐 창, 검 이런 게 틀려 이제. 이제 그 당시에 심하게는 이게 철도 어떤 부족민은 청동 무기를 쓰는 제 부족들도 있어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저기 이미 이게 그 당시에 문명 국가는 그때 저기 뭐냐 금나라였죠 이제.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금속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게 금속 기술이 겁나게 발달해가지고 이거 왜 그러냐 자꾸 얘가 금속 기술이 자꾸 발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요. 이게 몽골군이 이게 정보전에 이게 오히려 그 정부를 해서 돈을 더 벌었어요. 다른 저기에서. 그리고 그 징기스칸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를 해주고 너희 저기 뭐냐 경쟁 업체들은 내가 저기 장사 못하게 다 약탈을 내가 해가지고 초토화를 시켜버려. 그러면 그 저기 상단들이 고마워 안 고마워? 우리들은 보호해주고 우리 경쟁 업체들은 다 박살을 내. 우리 원수 상단들을 다 저기 박살을 내줘. 그러면 얘네들이 독과점을 하게 되고 얘네들의 모든 저기 물품 저기 매입하는 물품과 저기서 파는 물품 가격을 얘네들이 조절을 해요. 얘네들이 마음대로 자기네 독과점이기 때문에 다 조절을 해요.
그럼 그게 다 누구 때문에? 징기스칸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옛날 저기 해상왕 장보고도 그 당시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저기 요 서해 쪽으로 해가지고 저 인도까지 다 그 패권을 그때 그 해상왕 장보, 이 해상왕 장보도 해적하고 그렇게 가지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요. 이제 현대는 예전에 그 세네 어디 이게 저기 무슨 저 해적도 있죠. 무슨 가난한 나라들 해적 있잖아요. 그, 그 멜마 상선 털고 세계적인 상선 털고 막 하던 애들, 걔들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게 뒤에는 다 있거든요. 그런 조직들, 저기 이런 금융 조직들하고 다 이게 커넥션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 그 해적들 그 저기 상선 하는 게 이게 옛날 저기 장보고 하던 거하고 비슷한 행동이에요. 이제 경쟁업체가 이게 저기 이 시장 유통 저기 상선 시장이나 이런 저기 유통 시장에서 발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독점을 하는 유통 그 상단이 모든 저기 가격을 다 그냥 결정을 해버려 자기가. 매가 이만큼 돼. 매가를 자기가 결정하고 물품 판매 가격 이제 우리가 이거 갖다가 딴 데 가서 팔잖아요. 판매 가격을 자기네들이 결정을 해버려요 그냥. 시장 원리가 아니라. 이게 독과점의 원리예요. 아무리 저기 떫고 더러워도 비싸게 내놔도 사야 돼요. 예전에 이렇게 가지고 징기스칸이 겁나 거의 저기 이런 애들이 첩보 조직을 해요. 따로 몽골 사람들은 첩보 조직을 못해. 굉장히 노련해야 돼. 이게 약간 좀 음엉하기도 해야 하고 얘네들이 좀 약간 어리숙하면서도 이게 또 샤프해야 돼. 근데 몽골 애들은 그게 안 돼. 몽골 애들은 이게 뭐냐 성질이 어떠냐면 약간 좀 마적 애들이라 가지고 건달 성질이라서 이게 자기 안에 있던 성질이 그냥 바로 탁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스파이 활동 자체가 이게 안 맞아 걔네들은. 근데 상단 애들은 그게 뛰어나요 굉장히. 상인선 애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안면 탈을 쓴다고 해나? 자기 탈 쓰는 걸 굉장히 잘해야 돼 이게를. 자기의 목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걸 잘해야 돼. 장사꾼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장사꾼들이 스파이 같은 거나 이런 첩보 활동 기가 막히게 해. 근데 이게 전사들은 스파이 활동을 못해. 티가 바로 나 그냥. 이게 욱하고 나와 얘네들은. 뭐 아무리 저기 치욕적인 이게 일이 발생해도 스파이들은 그냥 그걸 갖다 참아내면서 그래서 이게 빌면서 무릎도 꿇고 막 하면서 저기 뭐 바지 가량이 밑으로 기어하면 기는 것도 해야 돼 얘네들은 그 상황이 되면. 근데 전사들은 그걸 못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네 가랑이 밑으로는 기지 못한다. 이게 안 돼. 몽골 전사들은 이게 첩보가 차달당 자체가 안 돼. 근데 장사꾼 애들은 어떤 애들이 그걸 잘하냐면 그 당시에 여기 이쪽 동양 애들도 이게 자존심이 센 애들은 안 돼. 어디 애들이 다 하냐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지금의 거기 저기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집트하고 막 거기 그 홍해 그 지중해하고 막 있던데 여기 지금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지금. 시나이 반도 쪽. 시나이 반도 쪽 옛날 페니키 문명권 있어요. 저기 지금으로는 저기 이스라엘, 파키스탄, 저기 이라크인가? 하여튼 이쪽 있어요. 얘네 이쪽들 지역 사람들이 이게 금융이나 이게 상제가 굉장히 강해. 이게 이게 발달했어요. 이게 오래전부터 이게 얘네들 유전인 것 같아. 그걸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첩보 활동도 끝내주게 얘네들은. 근데 전사들은 그걸 못해. 그냥 너의 가랭이 밑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지. 이러니까 첩보 활동을 못해. 첩보 활동을 하면 이게 장사꾼 애들은 이게 자기 이제 이게 목적이 맞으면 어떤 저기 치욕적인 것도 얘네들은 그냥 견뎌내고 해요. 근데 전사들이나 군인들은 그걸 못해. 그걸 못해 원천적으로. 몽골 사람들 그걸 못해 쉽게 말해서. 몽골 사람들도 못해. 여기 동양 사람들도 그걸 못해. 근데 그걸 어디 애들이 잘하냐면 저쪽 이게 지정학적으로 지금 중동 지역 사람들이 잘해. 중동 지역 그 상인 애들이 그걸 굉장히 잘해. 옛날에 제가 중고차 장사했는데 그쪽 애들이 굉장히 살금살금 그걸 잘해.
막 이렇게 중고차 가격 깎아주세요. 저 남는 거 없어요. 브루한이라고 그쪽 사람이야. 요르단인가? 요르단 사람인데 요르단 일하는 사람인데 브루한이야 이름이 옛날에 친했는데 와, 저 이제 와 가지고 중고차 가지고 "차 깎아 주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몰랐는데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와 진짜 여기서 중고차를 갖다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차를 100만 원에 가져가잖아요. 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배 이상으로 파는 거야. 그래 가지고 저 새끼는 10배 이상으로 지네 나라 가서는 그걸 우리한테는 한 100만 원에 팔고 지네 나라에서는 막 보통 많게는 10배고 보통 적게는 몇 배예요 그냥. 거의 10배 가까이 파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폐차 가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저다 걔한테 보면 웃겨 아직도 그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면 100만 원도 안 줘. 이 차가 바로 폐차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보통 그 당시에 30만 원 많이 30에서 50만 원에 우리는 저기 이걸 저기 해가지고 걔네들이 가져가 어차피 폐차장으로 갈 차니까 그럼 수출했더니 30, 50만 원에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나라 가면 이걸 300, 500만 원에 팔아먹어 얘들은. 우리한테 30, 50만 원 이거 지네나는 300, 500만 원에 팔아먹어요 그거를 갖다가. 나도 그걸 처음에 몰랐어. 아 진짜 처음에 오면 우리 남는 거 없대요. 걔가 그래. 막 한국말 잘해. 불쌍하게 잘해. 우리 이거 해가지고 30만 50만짜리 이거 차 팔아가 남는 거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양반은 동업한 이제 우리나라 현지인 저기 그 이사님이 하고 있어. 이제 이 양반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근데 처음에 자기도 몰랐대. 근데 자기네 나라에도 이렇게 사이트가 있대. 그 저기 사이트가 개인이 아니라 딜러들 간의 B2B 그 저기 사이트가 중고차 사이트가 있다고요. B2B가 뭐냐면 상인들 간에 이게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대요. 그 사이트에 보니까 아니야. 자기도 몰라요. 나중에 이제 그 나라 이제 그쪽 뭐 이상한 히라본가 하여튼 그쪽 언어로 돼서인가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 해가지고 보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30에서 50만 원에 차를 사가잖아요. 그럼 자기네 나라 가면 기본이 10배래. 그럼 300만 원에서 팔아먹는 거야. 30만 원짜리. 우리한테는 30만 원에 사가고 자기네 나라에서 300만 원에 파는 거야. 근데 우리 앞에서는 남는 거 없어. 이게 불쌍한 척으로 기가 막히게 얘네들이 잘해. 그쪽 사람들이 틀려요, 이게 근기가. 옛날 러시아 사람 저기 이게 중고차 하는 사람도 봤는데 러시아 사람들의 특징 몇 명을 안 봤는데 러시아 사람들 장난 그렇게 못해. 속에 있는 걸 그냥 다 드러내 얘네들은. 아 뭐다 일로 하냐. 그리고 옛날 몽골 사람들인데 약간 몽골 사람들 중고차 업자인데 얘네들은 약간 저기 이제 약간 좀 약간 저기 약간 사기꾼에 좀 가까워 얘네들은 좀 약간 그래요 걔네들 특징이. 이게 틀려 그 나라마다 그 중고차 그 이게 바이어들이 오거든요. 그럼 다 바이어들의 성향이 틀려 딱 보면. 아이 뭐다 일로 왔냐. 옛날 징기스칸 얘기다. 그러니까 옛날 이게 그 성향이 이게 이제 너의 바지가랑이 밑으로도 이게 저기 목적을 위해서는 쉽게 길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의 장사꾼 있는 사람들이 첩보 활동을 겁나게 잘해. 그래가지고 옛날에 징기스칸이 그 첩보 활동을 쓴 애들이 거의 중동 지역 애들이에요 지금으로. 중동 지역 애들이 그걸 굉장히 잘해요. 그 상인 애들이. 그리고 뭔가 자기한테 이권을 주잖아요. 충성을 그냥 그 사람은 충성을 맹세를 해요. 뭐다 일로 왔냐. 이게 이렇게 해서 정보로 해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장난을 쳐 또. 징기스칸이 옛날에 이제 정보를 한쪽에다만 의존을 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 장난을 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징기스칸이 나중에 이게 몇 번 발견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 정보가 채널을 여러 개를 만들어요. 처음에 채널이 장사꾼들을 통한 이게 중독 지역 장사꾼들을 대부분 상대로 해서 해요. 근데 나중에 얘네 장사꾼들의 특징이 자기들 이익이 이게 더 가까우면 다른 데 붙기도 하고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해요. 그럼 허위 정보를 넣어요, 얘네들이. 근데 징기스칸은 그걸 알고 걔네들 쳐내진 않고 이중 스파이로서 그냥 저기 이용을 해요. 징기스칸도.
이게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한 데는 말 잘 달려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에 대한 정보를 다 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이제 말 잘 달리고 기습전 하는 거는 전술 전략적인 건 그다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저기 뭐냐 아주 저기 정확하고 아주 저기 이게 퀄리티가 높은 정보들이 많이 이게 체득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세계 정복을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장사꾼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이익이 다른 데 이중 스파이들을 하게 돼. 그럼 허위 정보를 넣게 돼요, 당연히. 그럼 징기스칸 알면서도 그냥 모르네. 원래 장사꾼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자기 이제 나중에 부유해지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몽골 이제 병사들 중에서 스파이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첩보 조직을 따로 만들어요. 근데 이 웃긴 게 뭐냐면 보통 이게 어떤 왕조나 다 이게 똑같아요. 첩보 조직을 하다니다 놓잖아요. 그럼 첩보 조직 애들이 가지고 놀아요. 정보로 정권을. 얘네들도 그럼 허위 정보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를 해요. 그리고 유포를 해요. 민간에다가. 여기서 장난을 해요. 얘네들이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아, 이거 내가 어떻게 뒤에서, 어차피 자기는 얼굴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서 그걸 조절을 해요. 정보 유포전을.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당시에 두 번째 이제 그 첩보 조직이 이제 저거 하는데 얘네들도 나중에 이제 이게 허위 정보를 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병사들 쉽게 하면 우리나라 딱 기무대하고 똑같아. 뭐 군대 안에 있는 저기 정보주지 그 두 번째가 그게. 우리나라 때는 기무대하고 똑같아요. 근데 기무대가 이제 이 기무대 특징이 이제 장군이나 이제 군단장급 애들의 이제 저거 하다 보니까 징기스칸은 이게 그 당시에 이상이 너무 저거해서 정복전쟁을 막 하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몽골 그 장군들이나 군인들은 전사들은 전쟁을 하기 싫어했어요. 왜 이 정도면 풍요로운데 왜 우리가 저기 가서 왜 목숨 걸고 왜 저기가 싸워야 하냐. 그리고 뭐 쓰잘데기 없이 사람 죽이는 것도 이것도 하기도 싫고 이제 얘네들도. 근데 그 당시에 징기스칸이 약간 이게 천신들하고 이게 커넥트 관계가 있어가지고 천신들 꼬봉이었어 그때 징기스칸이. 그래서 천신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목적이 전 세계를 어느 유라시아를 이게 연결할 수 있는 큰 대륙을 이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한 미션이야. 근데 징기스칸이 그때 이제 천신들 꼬봉이 됐었어. 쉽게 말해서. 그 꼬봉이 돼가지고 막 전북 전쟁을 하게 시키는 거야 징기스칸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징기스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해주면 저기 탱글이 10만이 안다고 그 말이야. 그 당시에 천신들의 꼬봉이었어요 징기스칸이. 그래서 천신들이 되네 하니까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징기스칸도 거의 받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원죄를 겁나게 주지. 그래가지고 다음 생에는 이제 저기 천신들이 이제 뻥을 친 거야. 이제 뻥을 치는데 징기스칸을 속았어. 너는 위대한 징기스칸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너는 뭐 씨발 다음 생에 그지로 태어나고 매일마다 전쟁터라 끌려 뒤지고 천신들한테 이게 속으면 이렇게 돼요 징기스칸처럼. 계피를 보는 거야. 그 당시에 징기스칸도 그 당시에 징기스칸도 이게 천신도 꼬봉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그 원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거의 몇 생을 갖다 개고생을 겁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냐 스님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환생해가지고 스님으로 이제 돼가지고 그때 도의 길 오면서 이제 이게 돌을 닦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님이 되고 내 자기가 징기스칸이 된 줄 알고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징기스칸처럼 그런 그 천신들의 그 꼬북이 돼가지고 내가 악귀가 되는 그 짓은 내가 다시 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한테 이게 굉장히 이게 수행 중에 자학을 하는 수행이 있어요. 그 티베트 같은데 이런데 가면 막 자기 몸을 뜨뜨리고 그 힌두교도 자기 몸을 자학하는 수행이 있어요. 이게 자기 몸을 자학하잖아요. 그럼 자기 원죄가 굉장히 빨리 소멸이 돼요. 내 죄를 뉘우치면서 자기 몸을 자기를
자기가 자기한테 그 벌을 주는 거야. 이렇게 자학하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수행 방법이에요. 우리가 봤을 땐 쟤네들 왜 그러냐, 왜 자학을 하냐, 정신병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행 방법이에요. 원죄가 굉장히 그 이제 악의 카르마를 굉장히 많이 진 사람이 후생에 태어나잖아요. 수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 전생에 엄청난 악의 카르마를 진 걸 알고 그러면 스승이 그걸 권유를 해요. 너를 갖다가 이렇게 두드러 패라고, 네가 너를 갖다가 학대를 이렇게 채찍으로 치라고, 그러면서 너의 죄를 뉘우치면서 소멸하라고.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선도 수행법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자아가면서 이것도 이제 선도에서 이게 나간 수행법 중에 하나인데, 그 인도에 가면 수행 중에 자기 자학을 하는 수행들이 이게 많아요. 힌두교 쪽에 이게 다 이게 선도 쪽에서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뭐 할 수 없는 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전생이나 전전생에 겁나게 큰 원죄를 짓잖아요. 뭐 여기 지구에 이게 지거나 아니면 천상계에서, 보통 천상계에서 죄를 지고 많이 내려와요. 그럼 걔네들이 하면 수행 중에 하나가 자기의 죄를 들면서 내가 나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내가 나한테 주면 그 죄가 굉장히 우주가 그걸 갖다가 이게 프로그램이 있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 빨리 소멸이 돼요. 다른 사람이 두드려 패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를 이게 채찍질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벌을 주면서, 고통이란 벌을 주면서 수행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 티베트 쪽에도 그게 있고 이게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해요. 징기스칸도 실질적으로 그 수행을 스님이 돼가지고. 그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게 한번 그걸 갖다가 이게 뭐 영적인, 이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고 경험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그런 짓을 함부로 못해요. 다음에 태어나면 꼭 이게 몸에만 이게 제 경험 정보가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불성, 그리고 참나에도 그 영적인 그 경험이 그게 쌓여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나쁜 짓을 하면 나중에 이런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이게 세계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가.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짓을 함부로 못해요. 이게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이게 원래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임시 방편적으로 얘가 이제 나중에 다음에 금기가 이러니까 다음에도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죄를 못 지게 이제 일종의 이게 브레이크, 잠재적인 잠재적인 브레이크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일로 왔냐? 첩보 활동하다가 일로 왔네. 오늘은 그냥 징기스칸의 이거 채권과 아이돌을 하다가 갑자기 징기스칸의 제가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하는지, 이게 여러 가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게 기록이 안 됐으니까 역사라고 할 수 없네. 다음 채널이 뭐냐고? 그렇구나. 징기스칸 첫 번째가 첩보주직이 장사쿠 체질이고, 그 다음에 첩보주직이 이제 그 몽골 군, 지금 우리나라 때문에 기무대와 같은 이제 이런 첩보조직을 하나 만들어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니까 나중에 이게 징기스칸이 뭐 하려고 하니까 군에서도 이 원정을 가기 싫은 거야. 이게 장군급들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백호장, 천호장, 만호장이라고 이제 얘네들도 나가기 싫고, 병사들도 가기 싫어. 아니 편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고, 내 그 아들 자식 있고, 형제 자매가 있는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편하게 살고 싶지, 저기서 사람 죽이러 가고 싶지 않거든. 얘네들도. 얘네들도 옛날 베트남 이게 갔다 오면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 많이 죽으면 그 트라우마로 해가지고 막 미쳐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베트남이나 미국 참전 용사들이, 우리나라도 베트남 참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몽골 병사 중에서도 이제 그런 엄청난 피 튀기는 사륙전에 그 정복전쟁을 하니까 막 어린 애들도 막 명령이 떨어지면 다 죽게 하니까, 이런 애도 하니까 몽골 애들이 옛날 베트남전 때 그 똑같은 일이 발생해. 베트남 그 트라우마 그 병사들이 그래가지고 몽골 얘네들 막 정신병도 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야 다 이제 그 원정을.
근데 징기스칸이 이제 안 된다. 우리는 탱그리시, 이제 탱그리가 천신이야, 이제. 이제, 이래서 이게 최고 지도자가 이게 역할이 이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최고 지도자 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가 천신들을 꼬붕이 되잖아요. 이게 피바람이 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해요. 자기가 지혜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맹신을 해버리는 이런 발생을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강의하는 거는 거의 이거는 이거 제왕기 이건 제왕기예요. 원래 제왕기에 뭐냐면 제가 황제할 때 제조 왕 그 기는 이제 무슨 기행문헌 할 때 기록 할 때 기 이런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양반들이나 귀족 사람들한테 절대로 오픈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걸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 그걸 악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황실이나 왕실에서 이거는 굉장히 요거 이게 비밀스럽게 이게 전수가 돼요. 제가 이거 저 강의한 거는 거의 제왕기예요. 이 정도는 제왕기도 넘지 이 정도면. 각 옛날 이슬람 문학군의 제왕기가 따로 있고요. 거기 장군급 제왕기가 따로 있고 왕의 제왕기가 따로 있어요. 뭐 이쪽 중국 중원 쪽 당연히 있고 조선은 조선대로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좀 다 틀려요. 이제 로마도 걔 따로 있고 이제 유럽도 갖고 걔 다 따로 있어요. 그게 최고 왕실에서 왕족들한테는 다 안 해주고 왕위를 쉽게 말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들한테만 이거를 전수를 해요. 이런 거를 이제 거의 지금 하는 게 제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기록이 없어요. 옛날에 징기스칸 때. 징기스칸의 두 번째가 그게 기무대와 같은 우리나라 기무대 같은 걸 하나 만드는데 얘네들도 허위 정보를 올려 또 위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걸 못 믿으니까 징기스칸의 세 번째가 뭐냐? 자기 황실 산하 밑에에 이제 바로 황실 밑에 바로 비밀 이제 그 첩보 조직을 또 만들어요. 뭐 국정원이나 뭐 그런 거 국정원 틀려요. 청와대도 그 산하 비밀 조직이 때 이제 비밀 조직에 가까운데 청와대 저거는 그 당시에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이 황실 밑에 조직이 뭐냐면 이제 여기 뭐냐 기무대 같은 애들 말고도 장사꾼 말고도 여러 첩보 조직을 또 따로 만들어요. 이제 그러면 황실 밑에 있는 첩보 얘네들은 하는 일이 뭐냐? 그 첩보가 조합적으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대해서 첩보가 올라와요. 어느 지역에 어느 요새가 어떻더라 하면 이게 첩보가 이렇게 입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 채널이 있어요. 그 첩보 조직들이. 그러면 이게 징기스칸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틀려. 허위 정보가 그러면 이게 10개 채널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두 개가 틀려. 그럼 8개는 맞아. 그럼 8개가 맞는 게 맞아. 그럼 한두 명은 얘네들이 잘못 알거나 허위 정보를 올리는 거야. 이중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나 아니면 뭔가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황실 밑에 있는 첩보 조직이 그걸 다 가려대요. 채널을 서로 간에 몰라. 기무대 같은 애들도 다른 데 채널 조직이 있는지 몰라. 그걸 누구냐 하냐. 징기스칸과 징기스칸 일가족 일대와 거의 소수의 첩보원이 아주 소수의 황실 첩보도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다 조합을 해가지고 얘가 뭔가 이적 행위를 하구나 하면 그쪽은 이제 조사가 나가는 거예요. 10군데 채널이 들어와. 근데 어느 성에 우리가 정복해야 어떤 성에 대해서 이제 첩보 조직 활동해 하고 10개의 첩보 채널에다가 징기스칸 채널에다 딱 이거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성에 대해서 정보가 10개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보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완전 똑같지 않은데 비슷해야 돼요. 보는 게 똑같고 첩보하는 게 비슷하니까. 근데 한 두 명이 정반대의 이상한 정보를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징기스칸하고 그 징기스칸 그 황실에 있는 그 첩보 조직은 딱 보면 아 얘네 조직이들이 지금 뭐 딴 마음 품고 있고 이적하고 이중 스파이 노릇하는 걸 알고 이제 바로 어떻게 했냐 바로 이제 거꾸로 그 조직들을 갖다가 이제 이제 비밀리에 이제 감사 첩보 활동을 들어가요. 역사적으로 이거를 했다가 그 첩보 조직을 갖다가 완전히 몽골군이 가가지고 완전히 애 한 명도 남겨두지 않고 그 씨를 갖다 싹 뽑아버린 사례가 몇 개 있어요. 아마 그 사서에도 그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 중동 지역, 서쪽 이쪽에 보면 거기 그쪽 지역에 이제 스파이 조직들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얘네들이 딴 생각을 해. 지네들이 나라를 새로 세우려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역적 생각을 해 얘네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일부러 여러 군데에 대해서 이걸 조직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정보를 일부러 위로 보고를 하는 애들은 얘네들 이적 행위를 한다 해가지고 이제 감사했다고 증거를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몽골군들이 이제 기습적으로 가가지고 그 첩보 조직을 갖다가 다 그냥 다 쓸어버려요. 그 역사적으로 아마 사서에도 몇 번 남긴 사례가 있을 거예요, 그게. 그 징기스칸이 그 첩보 조직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서로 간에 그 자기네 대해서 첩보 조직인지도 몰라요, 그게. 보통 이렇게 있으면 첩보 조직 때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 지네들이 나라를 세우겠네, 뭐, 하면서, 아니, 황실을 엎어버리겠니, 아니면 뭐 역성혁명을 하겠니, 뭐 이런 딴 마음을 품어, 얘네들이. 왜냐면 뒤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요. 왜냐면 그게 보이니까, 전모가. 그럼 그걸 갖다가 징기스칸 그걸 미리 알고 막기 위해서 그 똑같은 거를 얘네들은 다른 데 또 그게 있다는 거 몰라. 자기네들한테만 그 정보를 징기스칸이 의존하는 거로 착각을 해요, 걔네들은. 왜냐면 이게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렇게 가지고 허위 정보를 올리면 그냥 가서 다 그냥 징기스칸 군이 가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정보 채널이 여러 군데 오면 정보가 비슷하거나 맞아요. 근데 완전 틀린 정보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건 거기서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정보를 위에다 올렸을 때는 그에 대한 뭔가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면 그 목적성이 굉장히 불실한 제국의 입장에서는 불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려요, 그런 애들은. 역사적으로 그런 중에 이게 역사적 사사에도 몇 개의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뭐하다가 채권과 아이돌 하다가 일로 또 샜네요. 네,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